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아무 이유 없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쁘지 않았고 대화도 평범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나이 들수록 성격이 까다로워진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더 이상 견딜 필요 없는 고통을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믿음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인간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소모시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조용히 멀어져야만 비로소 숨쉬게 되는 인간 유형을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왜 요즘 사람을 피하고 싶어졌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패배이고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견디고 상처를 삼키며 마음속에서 이미 끝난 관계를 현실 속에서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는 고통을 인내하는 능력을 성숙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인내는 미덕일 수 있으나 쓸모없는 고통을 지속시키는 행위는 결코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통을 받아들일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아내지 못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어떤 사람과는 대화를 나눈 뒤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다. 이것은 감정이 약해진 신호가 아니라 의미 없는 자극을 걸러내는 감각이 예민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만족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음 결핍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개인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의지는 말과 표정,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항상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그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는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불만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의 의지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버텼습니다. 아직 삶의 여력이 있었고 마음의 공간도 넓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며 잘못 쓰인 연민은 결국 자기 소모로 끝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덜 만나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약속을 미루고 설명 없이 거리를 둡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본능입니다.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고통의 밀도입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더 무거워지고 어떤 침묵 속에서는 오히려 숨이 쉬어집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능력은 나이 들며 얻는 가장 값진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또 다른 의지의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묻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 자신으로 남아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그 대답이 계속해서 아니오라면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삶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선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별의 기준은 언제나 타인이 아니라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탁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였고 웃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혼자가 된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그 이유를 전염된 의지의 흔적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흘려보냅니다. 말로 내뱉고 한숨으로 퍼뜨리고
표정으로 주변에 남깁니다. 그들에게 불평은 해결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의지가 숨쉬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불평의 내용이 아닙니다. 직장, 건강, 날씨, 과거, 미래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고통의 대상은 늘 바뀌지만 불만족이라는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한 가지 결핍이 채워지면 즉시 다른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위로를 건네고 조언을 하고 공감의 표정을 지어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해결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그들의 삶의 리듬이며 고통은 그들이 세상과 관계 맺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타인을 통해 증폭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한 사람의 불만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그 자극은 연쇄적으로 번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소모되는 것은 언제나 듣는 쪽의 내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불평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관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닫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형태를 바꿔 옮겨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고통은 정말 나의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고 이유 없는 피로가 하루를 잠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타인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흔드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바꾸려 애써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타인의 설득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변화는 깨달음에서만 오며 그 깨달음은 언제나 개인의 몫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설명 없는 거리, 비난 없는 침묵입니다. 그것은 냉혹함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그 거리는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그들의 고통이 나를 통해 숨쉬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총량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직접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늘 타인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을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불행을 들으면 잠시 안도합니다. 그들의 하루는 비교로 시작해 비교로 끝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런 인간을 의지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존재라 했을 것입니다. 비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내부의 만족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평정을 찾지 못한 사람은 외부의 잣대를 끌어와 자신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고 그 변화는 곧 불안을 낳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타인의 이야기로 흐릅니다. 누가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뒤처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말입니다. 겉으로는 정보 교환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끊임없는 자기 평가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불안이 주변 사람에게도 옮겨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듣고 넘깁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게 되고 원치 않았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스며듭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의지는 결코 혼자 고통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유형의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현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삶은 언제나 부족한 상태로 전락합니다.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한 사람이 있으며 더 빠르게 도달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의 세계에서 평정은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성취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했습니다. 인간이 덜 불행해지는 순간은
욕망의 목소리가 잠시 멈출 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사람의 의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비교할 대상이 사라지면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다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더 가지려 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설명은 곧 방어가 되고 방어는 마음의 긴장을 만듭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평가에 대비한 나로 서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사람 곁에서는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끌어당기며 이미 충분히 복잡한 내면을 더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멀어짐은 필연이 됩니다. 비교하는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민과 동행은 다릅니다. 연민은 느낄 수 있지만 동행은 선택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본다면 비교에서 벗어나는 일은 곧 자유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의 곁에 있으면 공기가 늘 불안정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언제 분노로 변할지 알 수 없고 사소한 자극에도 감정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늘 조심합니다. 분위기를 살피고 말을 고르고 침묵의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 상태를 타인의 의지에 의해 인질이 된 마음이라 표현했을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대로 쏟아내고 불안이 밀려오면 주변을 흔들며 확인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때 감정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변을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이 유형의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 힘든 이유는 그들의 감정이 언제나 정당화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건 당연히 화날 일이야. 이 정도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타인의 평정을 파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격한 감정을 진솔함으로 오해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라 믿었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태도를 용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절제 없는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방치된 의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는 우리의 감정도 점점 흐트러집니다. 그들의 분노는 우리 안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들의 불안은 우리 마음속 안정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의지는 서로를 비추며 증폭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역할은 서서히 자기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고민합니다. 그래도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감내는 다릅니다. 이해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이지만 감내는 삶의 에너지를 실제로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의 강도보다 감정의 책임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람과만 오래 머물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감정을 가르치려 들 필요도 고쳐주려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이며 나의 평정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자유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통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친밀함처럼 보입니다. 무언가를 부탁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습은
관계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며 스스로를 의미 있는 존재로 느끼고 그 관계가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도움은 반복되고 감사는 형식이 되며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 상태를 타인의 삶을 대신 짊어진 결과라 말했을 것입니다. 늘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고 결과의 무게를 타인에게 나눕니다. 물론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삶이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를 찾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된 의존은 결국 의지의 무기력으로 굳어집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언자, 해결사, 보호자 말입니다. 그 역할들은 하나같이 무겁고 무엇보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의지가 깨어있지 않은 인간은 영원히 외부에 기대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관계가 특히 버거워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젊을 때는 여력이 있었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나의 삶 역시 감당해야 할 무게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타인의 몫까지 떠안는 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자기 반기의 시작이 됩니다. 늘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은 종종 선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이지도 불평이 많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마치 잔인한 선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선의가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형태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상황은 반복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요구는 형태만 바꾸어 계속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 도움을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듯 그들의 삶도 그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진정한 연민은 타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거리를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나를 지키는 동시에 상대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언제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관계의 단절을 실패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일수록 멀어짐은 배신처럼 느껴지고 설명되지 않은 죄책감을 남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 불편함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연결을 요구합니다. 익숙한 고통일지라도 낯선 고요보다는 견디기 쉬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반복합니다. 지치게 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이미 소모된 관계에 또 하루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은 점점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떤 만남 뒤에는 평온이 남고 어떤 만남 뒤에는 이유 없는 피로만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는 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고통의 양은 줄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멀어짐은 상대를 평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가르는 판단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관계는 나의 마음을 더 소란스럽게 하는가, 아니면 덜 소란스럽게 하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소음의 양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을까요? 하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지만 소란 속의 고독은 더 큰 고통이라고 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평온을 잃는 상태야말로 인간을 가장 깊이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란 사람을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곧 침묵이 되고 침묵은 사유가 되며 사유는 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조용한 자유는 욕망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 중 많은 부분은 타인의 의지를 통해 자극됩니다. 그러므로 멀어짐은 단절이 아니라 의지의 소음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연락이 줄었는지, 왜 자주 만나지 않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말입니다. 설명은 이해를 구하는 행위이지만 이해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의 납득이 아니라 나의 평정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삶을 확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을 정제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내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며 남은 시간에 조금 더 조용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내려놓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 긴 사유의 끝에서 마무리를 조용히 놓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 어떤 만남은 설명할 수 없는 피로만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이를 오래도록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일은 어딘가 옹졸해 보였고 멀어지는 선택은 늘 미안함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냉정한 사실을 건넵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품고 있으며 그 고통은 의지를 통해 끊임없이 증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절망이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고통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차가워져서 떠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의지의 소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불평, 비교, 분노, 의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악의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삶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끝없이 받아내는 일은 더 이상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방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운 관계보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간이 훨씬 건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독은 분명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나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정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넓이가 아니라 밀도로 깊어지고 마음은 소유가 아니라 절제를 통해 고요해집니다. 사람을 떠나보낸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처음엔 낯설지만 곧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고, 이제야 나의 삶이 나에게 돌아왔다고 말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물러나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우리 마음을 가장 조용한 자유로 데려다 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